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지금 녹음기를 다른 거를 사용하는 바람에 약간 소리가 좀 울릴 것 같은데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정의 제약론에 대한 문의가 하도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장시작하기 지금 1시간 전인데 간단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정의 씨가 누군지 아시죠? 제일교포시고요. 소프트뱅크 그룹의 회장, 일본 이름으로는 손마사요시라고 하는 분이고, 개인적으로는 DJ 정부 시절 우리가 IMF 터지고 어떻게 하면 IMF를 최단기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조언을 구했을 때 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IT만이 희망이다 라는 조언을 해서 당시에 2000년대 초반 닷컴 열풍이 일게 했던 장본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AI 4차 산업 부분을 한국 정부에 조언을 해주면서 비록 해외에 살고 있는 성공한 기업가지만 조국에 대한 늘 빚진 마음은 변함이 없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분이고요. 한국의 쿠팡이 이 소프트뱅크의 거대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만선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지금 저렇게 공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손정의 제약론이라는 게 뭐냐면 뉴욕타임스에서 주최한 딜브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명사들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데요. 지금 사진 보이시죠? 이때 손정의 회장님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2차 유행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완전히 락다운이죠. 셧다운 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본인이 약 200억 달러를, 아니 200억 달러가 아니죠. 800억 달러 규모를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비상사태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두세 달 안에 어떠한 재앙도 일어날 수 있다 하면서 우리는 최악의 사태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08년에 있었던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언급하면서 마치 은행 하나가 파산하는 게 도미노처럼 시장 전체를 붕괴를 이제 불러온 것처럼 지금도 이제 그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뭐 백신이 나고 있지만 뭐 두세 달 후에를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무튼 현금 확보했다 이거죠. 지금 위기가 닥쳐오니까 빨리 현금화해라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근데 이분의 이 한국 기사들을 쭉 보면서 지금 사진 보이시죠? 좀 뭔가 좀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걸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이분의 뉴욕타임스에 어제 있었던 컨퍼런스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저 언론들, 특별히 조중동 언론들은 일부분만 포커스에 맞춰서 일부분만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제목처럼 최악의 상황 대비해라, 800억 달러 확보했다, 현금 입증 나섰다, 두세 달 안에 큰일이 벌어진다. 근데 손정의 회장의 어제 컨퍼런스 내용은 물론 이 부분을 언급 안 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가 핵심이 아니었어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우려해서 보유 현금으로 일단은 자사 주식인 이제 유니콘 기업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국 언론들의 좀 관점은 뭐냐면, 좀 쉽게 설명드리면, 자, 주식 폭락한다, 주식 다 팔아치우고 빨리 주식시장에서 떠나라, 마치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들을 뽑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정이 오니까, 자, 여러분 총알 비축해 두십시오. 뉘앙스가 참 틀리죠. 하나는 그냥 떠나는 뉘앙스고, 하나는 무슨 말이냐, 저희 미중노래에서 늘 이야기하는 대로 조정이 올 때 주식은 떨어질 때 하는 것처럼, 자, 이제 곧 우리가 줍줍할 때가 다가옵니다. 손정의 회장의 어제 컨퍼런스 핵심은 오른쪽이었어요. 여전히 현금이 없어서, 자금이 없어서 놀라운 성장성을 갖고 있는 수많은 유니콘 기업들,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계속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할 것이다. 그리고 이건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죠. 지금 시장이 버블이냐 했을 때 no.
쇼텀으로 봤을 때는 버블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버블이 아니라 AI 혁명의 시작이다. 지금 이분은 이제 마지막 자신의 이거를 AI에 걸었거든요. AI 혁명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뉘앙스가 참 틀리죠. 자, 여러분,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고요. 수많은 언론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론들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우리 안에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한국의 저 기사들만을 봤을 때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손 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하시잖아요. 요즘 뭐 구글의 그 번역하는 기능이 뛰어나서 미국의 수많은 이 경제 뉴스들도 그냥 번역으로 보시는데 큰 코 다치십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가 약하신 분들은 번역 기사라도 읽으셔야겠죠. 그것도 안 읽으시는 분들은 그냥 한국 뉴스만 보시는데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방법이고요. 이제는 줄인이라 할지라도 원문을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신 분들, 조금 뭐가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 영어 원문의 뉴스 기사들, 영문 신문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다 보면 절박함이 있으면 영어 실력도 많이 늘 겁니다. 안 그러게 되면 결정적인 한 방에, 여러분, 그때는 저거를 잘못 번역한 기자를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미주널에서도 주구장창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변동성 장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악재들이 너무나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죠, 계속해서 총알을 비축해야 될 때다. 저희 미주널도 전체 투자 자금의 약 3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 비중을 늘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0%는 총알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확실할 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건데 한국 언론들은 전혀 다른 시나리오를 썼네요.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취재를 안 하고 번역을 하려고 그러네요. 영문학과 출신들도 아니면서. 뭐 손정희 회장 얘기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몇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시간 후에 장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난 9월에 나스닥의 깊은 조정이 있었잖아요. 9월, 10월 요때. 그 당시에는 되게 퀘스천 마크였어요. 뒷배경이 누구였느냐. 근데 좀 지나오면서 알게 됐죠. 미국 주식시장의 그 9월, 10월에 나스닥이 조정 뒤에는 콜옵션 매도를 한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있었다.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일부 사람들은 저럴 수 있느냐, 실망했다 하면서 되게 좀 욕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너무 아마추어죠. 그렇죠? 경제 논리는 경제를 풀어야 되고 정치 논리는 정치를 풀어야 되는데 경제 논리를 자꾸 윤리 논리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아마추어인 겁니다. 물론 이제 저 화이자 CEO라든지 기사 띄워놓고 개미들 태워죽이는 인간들은 좀 욕을 먹긴 해야겠지만 미국은 한국과는 틀립니다, 여러분. 미국은 헤지펀드 불법이죠. 미국은 헤지펀드는 합법이에요. 수많은 헤지펀드 회사들이 콜옵션 행사해서 정당한 투자 방법입니다. 정당한 투자 방법을 뭐라 그러면 안 되죠. 한국은 마리아나 불법이죠. 캘리포니아 마리아나 합법화 됐습니다. 된 지 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국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컬처와 미국의 문화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는 한간에 이 손 회장에 대한, 근데 뭐 지난 저 가을에 콜옵션 행사한 회사들 대부분 콜옵션 업체들이래 헤지펀드들이 했는데 굳이 손 회장이 대표로 저렇게 욕을 먹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오히려 66세거든요. 지금 나이가 57년생이니까 굉장히 소신 있는 행동으로 저는 참 좋아합니다. 아베가 정치 논리로 코로나 초창기 때 마스크 필요 없다, 아베 마스크 기억나시죠? 했을 때 당당하게 본인이 도네이션해서 지금 사투 벌이고 있는 일본의 의료진들에게 도네이션 하겠다 했다가 또 역풍은 엄청 맞았죠. 일본에서. 그러니까 제1교포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얼마나 많은 수모와 무시와 일본에서
저분의 멘탈은 정말 슈퍼 갑이겠죠. 어찌됐든 손정희 재앙론의 핵심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석 달 안에 재앙이 오니까는 다 팔아치워라가 아니라 나비 효과,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 저렇게 한국 언론처럼 삐딱한 한쪽만 보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사족을 드리자면 여러분, 기사는, 뉴스는 보수와 진보, 극우와 극좌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해석. 여러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안 그러면 중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스탠스를 잡고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미주놀은 여러분의 성공을 후원합니다.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드립니다.